이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이죠? 전주시가요. 네. 전국 최초로 횟수에 상관없이 시내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정기권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면요. 네. 1일권은 5,000원이고요. 2일권은 9,000원, 그리고 30일권은 4만 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전주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주에 놀러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참 유용한 정보일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기권은 스마트폰 충전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스마트폰 사용이 조금 어렵다거나 네. 아니면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거나 하는 분들도 우리 지역의 관광 안내소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은 이 실물 카드로 받아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우리 해외여행 가보면요. 프리패스권 해가지고 대중교통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있죠. 이제는 전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좀 마음이 놓이네요. 네. 아까 다솜 씨가 1일권, 2일권, 30일권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 30일권이요. 세상에 20일부터 다음 달 7월 2일까지 무려 10,000원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거죠. 와, 이번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진짜로. 놓치지 마세요. 네, 놓치지 마세요. 전 차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예.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바로 속도 든든하고요. 기운도 불끈 나는 보양식 한 그릇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남원 하면은 추어탕을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솜 씨. 네? 미꾸라지와 미꾸리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이름만 다르고 같은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꾸라지와 미꾸리, 흔히들 이제 뭐 같은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생김새부터 그냥 확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미꾸리로 아주 푹 끓인 진한 추어탕 맛보러 함께 가보시죠. 더워지는 날씨 이곳저곳에서 고생이 많았던 동아 리포터. 아이 더워라. 오늘도 파이팅! 동아 씨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몸보신하러 갑시다. 뭐 보시? 뭐 먹어요? 춘향의 고향 남원에서 맛볼 수 있는 대표 보양식 추어탕. 추어탕 거리가 있을 정도로 그 맛이 유명한데요. 섬진강 맑은 물에서 잡힌 미꾸리로 끓인 추어탕 한 그릇 지금 맛보러 가실까요? 역시 추어탕은 뚝배기죠. 주세요. 야. 이게 더운 날에는 우리가 이열치열해가지고 더운 거는 또 더운 걸로 이게 극복을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이 피로 회복하거나 이거 어떤 지쳐 있는 심신을 달래주기에는 이 추어탕만한 게 딱 없겠다라는 생각이 탁 먹자마자 들었습니다. 섬진강 지류 곳곳에서 잡은 미꾸리와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시래기로 끓여낸 추어탕은 옛날부터 대표 보양식이었는데요. 토종 미꾸리로 끓인 추어탕, 이젠 집에서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뭘 그렇게 찾고 있어요? 미꾸라지가 안 보이는데요? 미꾸라지가 아니고 미꾸리. 이게 방송에서는 표준어를 쓰셔야 된단 말이죠. 이게 미꾸라지가 맞는 표현인 거죠. 많은 분들이 미꾸리가 네. 미꾸라지의 사투리인 줄 알고 있어요. 네. 표준어예요. 미꾸리하고 미꾸라지는 다른 종의 고기예요. 다른 거예요? 네. 미꾸라지와 미꾸리는 민물고기에 속하지만 생김새는 물론 식감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요. 추어탕이 이제 유명한 지역을 보면은 네. 남원, 원주 이런 산골지대거든요. 네. 산골에서 사는 게 미꾸리고 네. 이제 하류에 사는 게 이제 미꾸라지예요. 미꾸리가 미꾸라지에 비해서 뼈가 더 연하고 살이 연해서 식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미꾸리입니다. 제가 또 이게 그냥 코미디언이 아니라 수산물 코미디언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망동을 한번 따라했는데 애들이 팔딱팔딱 뛰는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닮았나요? 미꾸리
미꾸리 추어탕에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재료 바로 시래기입니다. 시래기를 삶고 다듬는 과정을 하는 곳인가 봐요. 네네. 색깔도 파릇파릇하고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물을 잘라서 먹고 나온 시래기하고 네. 그다음에 시래기를 먹기 위해서 키운 시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서 만든 시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시래기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향이 좋아요. 지리산 고랭지에서 생산된 시래기는 좋은 음식 궁합을 이뤄내는데요. 거기에 옛날 된장까지 더해지면 끝! 요거는 이제 오로지 콩하고 소금만으로 만든 거예요. 콩으로 매주 쓰고 그 매주에 소금만 타서 만든 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살이 통통 오른 미꾸리로 끓여 먹던 추어탕. 지금은 사시사철 대표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네. 처음에 한 일이 네. 그 해산어류 종묘 생산이에요. 바닷고기를 알에서 치어까지 만드는 그 일을 갖다가 한 2002년도까지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망해가지고 서울 올라가서 추어탕집을 했는데 네. 추어탕집에 쓰는 미꾸라지가 옛날에 우리가 먹던 미꾸라지가 아니라 지금 먹는 미꾸라지로 이제 추어탕을 끓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네. 걔는 생산이 양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하던 일이 종묘 전문가니까 그러니까요. 미꾸리만 대량으로 뽑아내면 대박 나겠다. 토종 미꾸리를 복원하기 위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미꾸리 치어 양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추어탕용으로 쓰이는 큰 미꾸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이런 쪽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미꾸리 치어를 넘어 성어까지 양식할 수 있도록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분양이 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양식 농가분들께서 치어를 받아서 양식을 하고 양식된 미꾸리를 추어탕 가공 공장이나 추어탕 업소 이렇게 출하를 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이 토종 미꾸리는 일반 국내산 미꾸리보다 가격이 어느 정도 좀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토종 미꾸리 복원 기술을 시작으로 미꾸리 양식에 성공한 남원. 앞으로는 미꾸리 추어탕의 대중화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남원의 명물 추어탕. 이젠 사시사철 어디서나 간편하게 맛볼 수 있는데요. 어디로 유통이 돼요?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게 그 홈쇼핑이고요. 백화점에도 들어갑니다. 뭐 대구백화점이나 뭐 롯데백화점 이런 데도 들어가는데 네. 그런 데 이제 식품 매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님의 추어탕 사랑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토종 미꾸리로 끓인 추어탕을 보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표님. 이 상장이 큰 노력을 증명해 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는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보는데도 긴장을 놓치지 않으시고 계속 추어탕 그 다변화 또는 대중화에 계속 노력하고 계십니다. 남원의 명물 추어탕, 그 진짜 맛을 끓이기 위해 오늘도 노력 중입니다. 대표님의 앞으로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미꾸리로만 가지고 네. 추어탕을 끓이겠다는 꿈을 안고 내려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미꾸리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꾸라지도 같이 끓이고 있는데 네. 미꾸리 생산량만 많이 늘어나면은 저희 공장에서는 오로지 그냥 미꾸리로만 추어탕을 만드는 미꾸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식품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시래기와 토종 미꾸리와의 만남, 원기 회복을 위한 든든한 보양식인데요. 토종 미꾸리의 복원으로 맛은 물론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입맛 살리는 미꾸리 추어탕 추천합니다. 곱게 간 저 토종 미꾸리에다가요. 아우. 직접 키운 저 시래기까지. 네. 정말 건강 영양 보충은 저게 딱이네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제대로 먹는 방법 아까 나왔겠지만은 네. 들깨가루를 넣고요. 네, 네. 솔솔솔솔. 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부추, 남자 몸에 좋은 그 부추를 그냥 듬뿍 네, 넣고 듬뿍. 밥을 딱 말아갖고 먹으면 그냥 속이 그냥 든든합니다. 그냥 든든해요. 아니 무엇보다요. 남원하면 추어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남원의 효자 브랜드 역할도 톡톡히 하고 거기다 건강까지 챙겨주니까 일석삼조네요. 네. 자, 올 여름에 여러분들 보양식으로
뭐 삼계탕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색다르게 좀 밑구리가 들어가 아주 진한 이 추어탕으로 몸보신을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본인들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청년 농부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네, 이 바야흐로 청춘들의 슬기로운 농촌 생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인데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분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꿈이요? 그냥 부자 되는 거죠, 뭐. 돈 많이 버는 거? 아, 평소에요? 평소에는 게임 많이 해요, 게임. 방송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귀농을 하면서 다양한 도전을 하는 다재다능한 청년 농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청년 농부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삶이 되게 여러 개인 느낌들이 좀 있어요.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귀농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두 청년을 찾아가 봤는데요. 귀농 청년과 보내는 특별한 일상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도착한 곳은 순창의 복숭아 밭인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 청년이 첫 번째 주인공인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 농업인 대상이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 제대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청년 농업인 대상에서 전라남북도 대표로 뽑혀 대상을 수상한 최영 씨입니다. 먼저 축하드리고 가야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받게 되신 거예요? 청년 장기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서 받던 유통 관련된 교육을 제가 실전으로 그 레디앙 판매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가 나왔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해 어려움을 겪던 순창 레디양 농가를 도운 최영 씨. 그 결과 온라인에서 레디양 400상자를 팔게 됐는데요. 어떻게 딱 이렇게 귀농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귀농의 그 가치를 그리고 농업의 가치를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블루오션이 있어요. 귀농 교육을 많이 받아보시면은 새로운 걸 느끼실 거예요. 시작 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어려움이 많았던 귀농. 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에 귀농에 대해 알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나 이제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일석 뭐 한 3조의 효과를 얻은 느낌? 그래서 확실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은 이전에는 뭐 어떤 걸 하셨어요?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이제 계속 야구 선수를 했었거든요. 운동선수였던 아버지와 형을 따라 야구를 했던 최영 씨. 그러나 몸무게가 늘지 않고 또래보다 힘이 없던 그는 결국 야구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야구가 하고 싶지 않기도 했었어요. 좀 뭔가 두렵다라 해야 되나? 귀농을 시작한 아들을 돕기 위해 농사를 시작한 아버지. 농사 멘토가 되어주며 함께 순창과 순천을 오가며 복숭아 외에도 다양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농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또 해보면 재밌고 이것이 자꾸 오니까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은 작은 열매지만 한 달 후에 탐스럽게 익을 복숭아입니다. 일단 이 복숭아는 젓가 작업을 해줘야 이렇게 싱싱한 복숭아가 나올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무르익은 복숭아를 이제 맛을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동영상으로 찍고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이전보다는 또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렇게 생동감이 이제 사진보다 훨씬 있고요. 이 스마트폰으로 120%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저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밭 남은 작업을 도우며 재빠르게 오전 일을 마무리합니다. 잠시만요. 어디 가세요? 아직 농사 안 끝났는데? 지금 온라인 지금 판매 전략 세우려고요. 지금 회의하러 갑니다. 염탐을 좀 해야겠어요. 저도 미래의 그 대상감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농업 대상을 꿈꾸며 따라간 곳은 다름 아닌 카페인데요. 온라인 판매 전략을 세우기 위해 카페에서 만난 사람은 전북 귀농귀촌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들으며 친해진 귀농 친구입니다. 다방면에서 도움을 얻기가 너무 좋아요. 만나도 할 얘기가 계속 꾸준히 있고요. 분명히 전망도 좋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좀 처음 시도하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모여 서로에게 조언도 해주고 부족했던 것들은 도움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쪽으로 제가 좀 마스터가 되고자 하고요. 온라인 마케터 플러스 스마트팜을 겸비한 6차 스마트 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국의 그 농업이란 이미지가 더 이상 낙후돼 있지 않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농업이 돼 있지 않을까. 영향을 줄 만한 멘토이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귀농 청년이 있는 정읍을 찾아갔는데요. 찾는 청년은 안 보이고 모내기로 바쁜 놈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모내기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야 좋다. 잠깐만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일하셔야 돼요. 지금 다 일하고 있잖아요. 빨리 갔다 오세요. 인사도 나눌 새 없이 장비를 받아드는데요. 귀농 청년 만나러 왔다가 일만 하고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족한 일손으로 힘들었던 모내기에 때마침 구세주처럼 나타난 지은 씨. 갑작스럽게 일을 하게 되어 당황한 것도 잠시 빠르게 모내기 준비를 하는데요. 아니 기계가 다 심으면 되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일일이 다 옮기는 거예요? 벌매 꺼진 곳이 있거든요. 네. 여기 살짝 띄워가지고 네. 깊게 딱 심어주시면 돼요. 옆에 보면서 간격 맞춰서. 현실을 직시하며 배운 그대로 모내기를 해보는데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하나하나 정성껏 심으며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농의 매력인가 보네요. 동생이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힘든데 귀농 도대체 왜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농사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동생이 책을 보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해라. 이럴 수가. 그래서 저 얼떨결에 하게 됐어요. 농생물학과를 전공했지만 농업과 거리가 멀었던 기령 씨.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맛본 후부터는 농사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어때 해보시니까 대세 같나요? 아 근데 농사가 이 장면만 생각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라 농사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 있고 또 그걸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은 왜 보이질 않는 거니 혹시 네가 없어 힘이 들까봐 네가 아닌 다른 사람 만날 수 있게. 네, 뭐 좀. 너무 좋아. 더 듣고 싶은데요? 진짜로. 난 네가 좋아. 나 게임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봐. 10살짜리 애처럼 나를 안 듣니.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아이라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그만할까? 누구나 그 안에 꽃이 숨겨 있지. 아직은 피우지 못해 볼 수 없어도 누구나 가슴에 꿈을 안고 있지. 와, 아니 가사가 좀 잘하지 않아. 짧은 순간에도 힘을 받았어요. 돼지 감자를 제가 키우고 있는데 돼지 감자 보면 울퉁불퉁한데 거기서 꽃이 피거든요. 되게 예쁘게. 그래서 가사에 누구나 꽃이 있지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하면서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그 아름다우면 그러니까 뭐 외모가 아름다울고 어디가 아름다울고 이게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유의 미성을 가진 귀농인으로 화제가 된 후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오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진로 강연도 하고 있는데요. 강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는 기령 씨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이 길 갔는데 이거 아닌 거 같고 네. 저 길 갔는데 또 아닌 거 같고. 그러니까 제가 농사하고 나서 뭔가 잘 되니까 나도 농사 지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신만의 이야기를 좀 써내갈 수 있기를. 제가 꿈꾸는 꿈은 직업이 아닌 어떠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 귀농에서 멈추지 않고 끝없는 도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며 더 큰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두 청년. 박기령 씨와 최영 씨 응원하겠습니다.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질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 해야지. 아까 제가 너무 가볍게 했네요. 와, 정말 한 가지 일만 하기도 벅찰 텐데 네. 작가에다가 가수까지. 농촌에서도 못할 일이 없네요. 아니 진짜 24시간이 모자라요. 네. 이런 분들은 삶은 그렇죠. 이런 분들 보면서 아 저는 어떻게 지냈나 네. 도대체. 어떻게 지내고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한때 꿈 많고 열정 많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오늘의 저를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아니 그리고요 농구 말고도 뭐 가수, 작가 거기다 외부 강연까지 나가시는 박기령 씨도 참 대단하고요. 그리고 2020년 청년 농업인 대상까지 받으면서 꿈을 향해 달리고 있는 최영 씨까지 두 청년 모두 저희가 앞으로 함께 응원하도록 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전주의 10대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를 집단으로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가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14명의 가해 학생 중에 10명이 출석 정지 5일과 사회봉사 10시간, 그리고 특별교육 30시간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한 피해자의 친형이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고, 그래서 지난 15일에는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이 선임 신청을 허가했다고 하는데, 자, 이 학교 폭력으로 빚어진 이번 사건 박수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사건은 지난 4월 23일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전북 지역 중학생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14명의 남학생이 중학교 3학년인 피해 남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하고 아니면 폭행하는 장면을 구경하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친구들은 기본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기절놀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본인 입에 머금고 있던 술을 그 피해 학생 얼굴에 뱉는다거나 아니면 침을 뱉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 학생은 얼굴과 몸 곳곳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요. 또 뇌진탕 그리고 복부의 장기 손상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의 진상을 조금 더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명의 학생이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을 했다. 일방적이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4월 21일에는 또 2차례 폭행이 있었고 네. 그렇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사실 물리적인 폭행으로 인한 피해보다 심리적인 피해 이런 것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죠.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두 명의 가해 학생이 있는 것보다 이 사건처럼 집단으로 가해 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공포감이나 무력감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집단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이 사건이 다 끝난 뒤에도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이제 처분을 내릴 때 가해자에 대한 처분뿐만이 아니라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어떤 심리 상담과 같은 그런 결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걸 노래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명 기절놀이라고 불리는 괴롭힘은 예전에 이거를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렇죠. 이런 위험한 행위를 몇 차례씩이나 반복했다고 하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네, 기절놀이를 4차례 했다라고 해요. 이 네. 기절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피해 학생의 입과 코를 막고 그리고 가슴을 강하게 압박해서 정신을 잃게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이 사건을 저는 좀 더 심각하게 본 이유가 기절을 한 학생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배를 발로 찬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업어치기를 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친다거나 해서 일부러 깨우는 행위도 했거든요. 이제 이런 면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뭐 숨바꼭질을 한다거나 네. 뭐 이런 놀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기절을 시키는 놀이를 그렇죠. 한 명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 가운데서 또 폭행도 있었고. 네. 자, 그런데 피해 학생 측 가족이 지금 학폭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력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았고 고의성이 낮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학폭위의 결과는 어떻게 해서 도출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 학폭위가 어떻게 처분 결과가 나오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화해의 정도 이 5가지 요소를 가지고 네.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이제 매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점수를 합산해서 처분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총 최고점은 20점이 되겠죠. 이 정해지게 되는 처분의 종류를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약한 처분부터는 서면 사과, 그리고 교내 봉사, 네. 사회 봉사, 그리고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이제 이 처분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요. 출석 정지 같은 경우는 10점에서 12점인 경우에 그리고 학급 교체가 13점에서 15점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심의 결과 10명의 학생이 출석 정지 5일 그리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이런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구경을 했던 4명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4명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제 지금 당장 대책심의위원회 결과로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네.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피해 학생 측에서 재심 청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또 박수현 변호사님께서는 또 그 학폭위 네.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보면 네. 처벌이 지금 7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네. 학생들이 받은 것이 3번째와 4번째의 강도라는 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그 정도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이 지금 학폭위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 지금 이렇게 밝혔거든요. 학폭위 네. 측에서는. 지속성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고의성은 너무나 명백한 그렇죠. 사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했다면은 아마 고의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점수인 4점을 주지 않았을까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 이 사실관계를 보니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네네. 이 이상의 처분이 지금 학급 교체나 전학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사실 학급 교체나 전학이 어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출석 정지라는 처분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뿐만이 아니고 피해 가족분들도 상처가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와 비슷한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사례들은 워낙에 많은데 우선 이제 피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학교 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은 학교를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를 나가게 되면은 가해 학생을 마주치게 되고 또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등교를 했다가도 그냥 바로 조퇴를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또 제가 봤던 사건 중에는 이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극도로 불안해해서 가족 모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전주에서도 사실 크고 작은 학교 폭력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제 몇 년 전에도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 학교 폭력을 당했던 이제 중학교 여학생이 이제 투신해서 자살을 했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학교 폭력의 형태도 네. 참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물리적인 폭행 외에 요즘에는 또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는 사이버 폭력 네. 이런 피해도 굉장한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만이 이 문제를 알 수 있다라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성이 또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사이버 피해에 대한 사례 알고 계신 것들도 많이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또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도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최근에 했던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들이었는데 페이스북에 네.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한 험담을 담은 글을 이렇게 올려요. 그걸 이제 저격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네. 저격글을 올리면은 그 댓글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동조하는 듯한 어떤 험담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욕설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이제 학교 폭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얼마 전 또 전주에서 이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해서 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이 여학생 2명에게
음란 메시지와 네. 음란 사진을 있었죠. 보내서 예. 네, 또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이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넘어가서 근원적인 해결점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시급히 사회적 관심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가해 학생을 학교 폭력이라고 해가지고 처분을 하는 것은 그냥 사건이 종결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건이 종결이 아니라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학교 폭력은 어른들의 어떤 폭력 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이제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을 적절하게 해서 가해 학생은 상담을 받아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을 했다. 그리고 피해 학생에게 내가 뭐 용서를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 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 처벌의 형평도 문제겠지만 가해 학생들이 문제를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반성하고 있는지, 또 그 피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해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네. 분명히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요, 이 정확한 제대로 된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이후에 피해 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여기 나와서 놀면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이 소나무를 뛰어넘으면서 이 소나무를 지금 계속 뛰어넘으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커도 뛰어넘는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이 숲에서 논 자리입니다. 둘레길을 일단 만들려고 보자 해가지고 마을에서 전체 나서서 울력으로 맨날 가꾸고 해서 놓고 보니까 이 나중에 생태 관광지로 지정을 받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아주 기발한 발요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요리요? 네. 다솜 씨 혹시 발요리 좀 하세요?
저 손으로도 요리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발로 해요? 네. 아니 뭐 발요리가 뭐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발요리도 발요리겠지만 네. 그런 의미에서 발요리 말고 오늘은 좀 특별한 발요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함을 넘어서 아주 특별함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발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세상을 바꾸는 힘은 한 발 더 앞선 열정, 한 발 더 다가서는 노력과 한 발 더 나아간 변화. 세상의 맛을 바꾸는 힘 역시 열정의 한 발. 한 발 한 발이 다 소중해요. 단 한 발도 놓칠 수 없어요. 생기 발랄? 먹으면 먹을수록 생기 발랄해지는 기발한 발요리로 초대합니다. 발로 요리했다고 우습게 보지 마라. 진짜 발요리는 고수들의 손 안에 있단 말씀. 오래된 한옥부터가 남다른 이곳의 메뉴는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딱 하나뿐인 메뉴가 담긴 양은손.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한 너는 누구? 아직 공개하면 안 돼요. 2시간 반 동안 푹 익혀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2시간 30분을 참고 참아 드디어 개봉박두. 훈훈한 훈기를 내뿜으며 등장하는 것은 발요리계의 대부 족발 되시겠다. 이 족발의 기발함은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는 것. 국내산 한약재와 특별히 제가 만든 비법인 효소를 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색깔이 진하고 육질이 탱글탱글하고 맛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대구로 시집온 어머니는 이곳에서 만난 고향분에게 족발을 배우셨단다. 어머니가 눈대중으로 배운 족발을 건강 레시피로 체계화시킨 아들. 몇 년 전에는 어머니가 바가지로 약재를 개량을 하셔서 맛이 좀 들쑥날쑥하고 일정치 않길래 제가 체계화된 레시피를 잡아내서 이제 일정한 맛을 잡아냈습니다. 모자에 애정이 듬뿍 담긴 족발 한 상, 적절한 당도와 염도를 맞춘 건강한 맛에 특별히 찾아왔다는 손님들. 족발은 역시 쌈이지 쌈. 더 어린 피부로 돌아가는 콜라겐 충전. 쫄깃쫄깃하고 아주 진맛입니다. 오래된 한옥이라서 분위기도 좋고 그에 대한 그 그리움도 있고 있는 그런 음식점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족발도 족발인데 여기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요. 사장님, 겉절이 좀 더 주세요. 족발은 양념장 하나에 단벌 신사라는 고정관념은 없다. 겉절이 나왔습니다. 비밀 양념이 담긴 겉절이부터 곰치 장아찌까지 족발의 맛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밑반찬들도 인기 만점. 이들처럼 발요리 발골단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 적기. 한약재가 많이 들어갔는가 잡내가 없고 올여름에 건강하게 잘 넘길 것 같네. 이발 저발 다 필요 없고 족발이 최고입니다. 족발. 기발한 선정 포구를 했다고 해서 찾은 두 번째 장소. 벽에 내건 화끈한 도전장. 대놓고 매운맛 좀 보라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저기서 불 뿜어내는 손님들. 29 젊은 사장님의 당당한 제안이 이어지는데.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3, 4단계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2단계. 2단계 드릴까요? 5가지 고지를 위해 한 발 한 발 내딛는 불같은 재미가 있는 발요리는 바로 매워야 맛있는 닭발. 1단계는 어린이가 드실 수 있게 고춧가루가 아예 안 들어가고 2단계는 매운 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3단계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4단계, 5단계는 부트졸르키아 고춧가루를 양을 다르게 해서 사용합니다. 고춧가루 블렌딩과 손목 스냅의 기술이 만들어낸 매운맛. 과연 최고의 경제 이른이가 있을까? 5단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합니다. 사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세요? 저는 2단계 정도? 어머, 지금 한 발 빼시는 거예요? 매운맛 걱정하지 마세요. 기발한 세팅으로 매운맛 잡아드릴게요. 매운 발요리의 기발한 비법은 닭발과 바나나, 치즈, 그리고 새우의 만남. 닭발과 바나나의 묘한 조합에 손님들은 과연 바나나? 그저 보기 좋은 플레이팅 같았던 바나나의 반전이 있었으니
제가 일단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바나나랑 같이 먹으니까 바나나가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거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최고, 맛있어요. 치즈는 매운맛 세계에서 이미 유명 인사. 스그가 매워봤자 내 발 아래지 뭐. 보들보들신 속살 새우도 매운맛 잡는 별미. 여러분은 나만 믿어요. 새우의 탱글탱글함이랑 닭발의 불맛이 같이 느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양념도 진짜 맛있어요. 최고. 닭발 요리의 또 하나의 지원자 계란찜. 이것도 발은 발이다 폭발. 넘칠 듯 말 듯 가득 찬 치즈 계란찜으로 속 살살 달래주면 든든해진 그 속에서 행복 발견.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이랑 메뉴에 단계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매운 거 되게 잘 드시는 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리고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도 특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발요리가 있는 곳으로 발빠르게 도착. 그런데 여기는 그 유명한 똥집 골목? 똥집이라 하면 발보다는 높은 곳에 위치한 존재인데. 아, 이 집이요? 딴 집에는 없는 큰 발 작은 발이 다 있어요. 큰 발 작은 발을 찾아 부엌행. 고소한 튀김 냄새 가득. 그런데 발은 어딨지? 응? 자, 여기 문어발입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긴 발 등장. 닭똥집과 문어튀김의 조합을 만들어낸 사장님. 그런데 이 발은 좀 예민한 발이라고? 수제파 오다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이 조금만 더 튀우게 되면은 문어는 질겨지고 조금 덜 튀우게 되면은 문어에서 물이 나와서 식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뉴의 진리.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위에 한 발 더 걸친 문어발. 모양새부터 맛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똥집게 핵인싸 탄생. 몇 년 전에 남해에 가서 문어튀김을 먹었었는데 그 문어의 식감이 제가 판매하는 그 똥집의 그 쫄깃함과 비슷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비슷한 오징어도 한번 튀겨서 해봤는데 그 역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합을 이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님 상으로 옮겨진 문어발 똥집. 푸짐한 매력 발산, 고소한 향기 발산. 오, 문어 크다. 어머, 얘 이런 건 꼭 찍어야 돼. 자, 문어 튀김 먹기 좋게 잘라서 쫄깃한 똥집 튀김과 함께 먹으면 입안에서 또 한 번의 행복 발견.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이 맛 아무 데서나 볼 수 없다. 이게 배고밖에 없어요. 되게 고소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저 자주 오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씹고 싶을 때 작은 발, 큰 발 다 씹으러 자주 옵니다. 통 오징어 튀김이 함께하는 작은 발도 등장. 아이들 입에 안성맞춤인데 이 맛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었으니 바로 겉바속촉. 똥집만 먹어도 맛있는데 문어까지 있으니까 더 특이하고 좋네요. 당연히 어려운데 힘든데 고생하는 남편 생각이 나요. 이 집 너무 맛있다. 같이 먹으러 와요. 갈매기 어려운 맛 즐겨보세요. 한 발도 놓칠 수 없는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더워지는 날씨와 피로에 지친다면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 특별한 발 요리와 만나보면 어떨까? 평범한 일상에 또 다른 발견이 될 것이다. 아, 발요리가 저 발요리였군요. 네, 저 발요리예요. 물론 아니, 이제 다솜씨 요리도 발요리인데 뭐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닭발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닭발이랑 치즈의 궁합은 먹어봐서 알겠어요. 근데 닭발하고 바나나의 궁합? 이거 참 궁금하네요. 신선하죠. 네. 그리고 아까 저는 그 보셨던 한약재 아주 한껏 품은 족발. 맛있을 이 것 같아요. 족발의 맛은 뭐가 결정을 하냐면은 네. 육수가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래요? 아까 색깔 보셨죠? 네. 아주 진한 한약. 이 그쵸? 육수. 이건 맛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건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네. 문어발 그리고 또 오징어발 요리도 있었죠. 이거는 씹는 식감까지 정말 맛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평범하면서도 이런 특별한 발 요리 여러분들 네. 오늘 야식으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백제를 품고 있는 충남 논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제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한 계획장군과 또 그의 발자취가 담겨있는 바로 지금 논산으로 떠나보시죠.
대둔산과 금강이 어우러져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고 계백의 혼이 살아있는 충절과 예학의 고장이죠. 충남 논산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이 무너져가는 백제를 살리기 위해 목숨과 충절을 바친 계백 장군의 혼이 깃든 곳이죠. 바로 논산에서 백제의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만 따라오세요. 계백 장군을 만나러 가는 길, 초록빛으로 물든 이곳은 탑정호 수변생태공원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화사한 꽃들로 가득한 수변생태공원은 관광객들과 논산 시민들에게 일상 속 휴식 공간이 되어주는데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아이들과 나들이 하기에 제격입니다. 와, 이곳에 뭐 나무들도 너무 예쁘고 연못도 예쁘고 참 잘 돼 있는 곳이네요. 탑정호라고 해서 충청도에서 두 번째로 큰 저수지예요. 근데 그 저수지의 일부를 메꿔서 이렇게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생태공원을 조성을 한 거죠. 물레방아며 이 데크길이며 잘 많은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데크길이 양쪽으로 한 3km씩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걸 걸으면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 바다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넓어요.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를 즐겨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솔솔 바람 불어오면 그렇게 시원해요. 그렇죠. 바람이 가끔 불어와야 우리가 바람의 고마움을 더 느끼겠죠? 그러니까. 초록초록한 나뭇잎들이 여름을 알리는 6월.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데크길 열심히 걷고 땀 좀 나면은 여기 앉았다가만 가도 그 땀이 싹 식는 거예요. 몸으로만 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더 시원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마음도 힐링되고 계속해서 쉬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기 기왕에 오셨으니까 이 주변에 아직도 좋은 곳이 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바로 계백 장군과 순국 선열들의 치열했던 삶을 만날 수 있는 백제 군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계백 사업소를 엮으면서 논산시에서 백제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박물관이 2005년도에 오픈을 했죠. 먼저 사비시대부터 한성시대까지 백제의 역사를 알아볼까요? 백제라는 나라는 총체적인 기간이 678년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500년 가까이가 한성백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웅진이나 사비시대뿐이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한성시대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백제라는 말도 하게 되는 거죠. 전시실에선 백제군의 행렬 모형과 당시 사용했던 무기를 통해 전쟁 역사와 활동을 보다 쉽고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중에 계백 장군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진두지휘하는 모습. 그렇죠. 무기와 갑옷들이 정말 멋져 보이는데요? 우리가 말탄 병사를 기병이라고 하고 활을 쏘면 궁수, 창을 들고 있을 때 창수라고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말까지도 저렇게 갑옷과 투구를 입혀서 완전 무장을 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저런 것을 뭐 개마기병, 철기병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정확한 용어로 중장기병이라고 합니다. 전통 무기의 설인 선열들의 채취를 느끼며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데요. 백제 군사박물관 뒤편엔 지금으로부터 1340여 년 전 신라군을 막기 위해 황산벌에서 최후의 일전을 벌이다 전사하신 계백 장군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명의 전투하고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계백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4번의 전투를 이끌었대요. 승리를 이끌었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는 질 것을 예상하신 거죠. 근데 남은 처자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또 여자들이 적에게 붙들리면 노르개를 벗게 이용이 안 됐거든요. 처자식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거두고 당신도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계백 장군도 전사하면서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황산벌 전투에 앞서는 계백 장군의 그런 마음과 충원이 더 절실하게 이곳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더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전 기력 보충을 위해 찾은 논산의 맛집. 삼복더위도 무섭지 않다. 한여름을 준비하는 대표 보양식이죠.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한방 삼계탕입니다. 근데 이게 삼계탕이
다른 곳이랑 다른 특별한 삼계탕이라고 들었어요. 당귀, 청국, 작약, 숙지황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이제 황기 같은 게 더 추가되고 한 10가지 정도의 재료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한약방 가서 그거를 다 사와서 직접 다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정도 된 한방삼계탕이에요. 정성으로 진하게 끓여낸 특제 국물. 그 맛은 어떨까요? 좋다. 한약에 대한 거부감 없으시죠? 전혀. 담백하면서도 진한 국물 한 모금에 절로 힘이 솟아나는데요. 삼계탕은 뭐니 해도 이 닭다리를 빼놓을 수 없죠. 통통하게 살이 오른 다리 하나를 잡고 욕심껏 뜯어보는데요. 쫀득한 찹쌀로 끓여낸 죽까지 호로록. 먹고 또 먹고 삼계탕 한 그릇으로 기력 보충 제대로 합니다. 삼계탕 진짜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저 닭볶음은요? 이거 드시다가 삼계탕 국물 한 번씩 드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콤달콤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별미. 인삼이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닭볶음입니다. 와, 요 닭다리부터 먹어볼게요. 아니, 요게 인삼이 들어간 인삼 닭볶음이잖아요. 근데 인삼의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슬라이스를 써서 은은하게 나게끔 난 듯 안 난 듯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합니다. 인삼의 은은한 향과 매콤한 양념이 고기 사이에 잘 배어 있어서 환상의 조화를 이룹니다. 저는 이 논산에서 맛있는 이 한방 삼계탕이랑 닭볶음 먹고 올 여름 무사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건강청 뒤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힘을 내서 다시 출발해 볼까요? 이번엔 그다지 높진 않지만 비탈길을 따라 성문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자리한 백제시대의 성지이자 슬픈 백제의 역사를 간직한 황산성입니다. 아, 다 올라왔다. 와, 이 황산성 정상에 올라오니까요. 저 멀리 마을도 보이고 한눈에 내려다 보이니까 경관이 좋네요. 근데 뭔가 역사적인 흔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황산성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요? 아,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땐 이 박사! 이 박사! 궁금하다고요? 적적 박사, 이 박사! 이 황산성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백제시대 성지인데요. 1985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56호로 지정됐습니다. 황산성은 백제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에 걸쳐 출성됐는데요. 그 둘레가 무려 870m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거의 허물어진 상태지만 동서남북의 성문의 흔적이 있고 군량을 보관했던 군창지도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황산벌 전투와도 이곳이 관련이 있나요? 이 주변의 고분군과 함께 백제 말기 황산벌 싸움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데요. 전면으로는 황령산성 깃대봉, 산직리산성, 국사봉들의 성지가 일직선상에 위치해서 신라군 침입을 막는 역할을 맡았고요. 뒤편에 있는 황산성이 본진의 백제군 사령부가 있던 중요 성지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마워요, 이 박사. 백제의 멸망을 고스란히 지켜본 황산성. 아직 온전히 복구되지 않아 그 흔적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황산성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논산의 백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치열한 황산벌 전투와 함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백제의 마지막 역사 이야기 듣고 싶다면 논산으로 놀러오세요. 역사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황산벌에서 피고 졌던 백제의 역사, 그리고 목숨 바쳐 싸운 선조들의 민족 정신을 배울 수 있었던 논산에서의 하루였습니다.
네, 제가 사실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논산에 추억이 있으시군요. 네, 있어요. 근데 이제 논산에서 행군을 하면은 네. 딸기 향이 그냥 너무 맛있게 나요. 논산하면 또 딸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논산하면 생각나는 게 딸기였는데 네. 오늘 영상 보니까 이렇게 또 백제 흔적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색다르네요. 그러니까요. 아주 요리나 음식 이야기에 막 아주 쭉 집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들어갈 뻔했습니다. TV 안으로. 네. 아니, 무엇보다요, 이 계백장군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 역사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이 백제 군사박물관에서 함께 들려주면 살아있는 역사 교육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방 삼계탕과 또 인삼 닭볶음탕 뭔가 익숙하지만 이렇게 네. 보고 있으니까 참 빠져드는 맛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역사에다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까지 곁들여주면 더욱더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북이 참 좋다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안내 하나 또 해드릴 게 있잖아요. 네. 전주 완주군에서 은퇴자 그리고 또 신중년의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해서 은퇴자 공동사무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다시 온 봄이라는 공동사무실인데요. 4060 은퇴자들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평일 출퇴근이 가능한 공유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곳에서 인생 재설계 교육 프로그램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입주자들의 전문 경력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형 일자리도 찾아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인생은 60부터 그럼요. 이런 말도 있죠. 네. 바로 은퇴 저는 아직 후에 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네. 아직 애기예요. 애기예요. 네. 은퇴 후에 제2의 삶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한 과감한 도전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는 21일까지 1차 서류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전북이 참 좋다.